안녕하세요, 김혁수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제가 방문한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 중 한 곳인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입니다. 여기 도남서원을 오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도남서원 안내판이 보이자마자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시면 여기 들어오는 길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여기 도남서원을 왔었는데요. 올 때마다 이 길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을 놓치게 되면 이 앞에까지 가셨다가 유턴을 하셔가지고 다시금 되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도남서원을 함께 방문하면서 오늘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남서원으로 가시죠. 지금 제 앞에 도남서원이 보이고요. 담장 너머로 벼룩나무도 보이고 있습니다. 벼룩나무가 지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벼룩나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 중에서 2곳은 신라시대하고 고려시대 때의 선현들을 모셔놓았고요. 나머지 7곳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을 모셔놓았습니다. 소수서원은 고려시대 때 안항 선생님을 모셔놓았고요. 무성서원은 신라시대 때 최치원 선생님을 모셔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곳의 선현들을 말씀드리면 정여창, 김갱필, 이원적 선생님, 그리고 이항, 김인우 선생님, 그리고 이우성농, 김장생 선생님입니다. 제가 7분의 선현들을 말씀드릴 때 3번에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정여창, 김갱필, 이원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의 가치를 조선시대 때 통치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의 목숨을 걸고서 성리학의 가치를 지키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항과 김인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성리학으로 세계와 인간 그리고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고요. 사회 전반에 대해서 성리학의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입니다. 서원은 보통 3가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학생들이 휴식을 취했던 휴식 공간, 그리고 공부를 했던 강학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현들을 모셔놓은 제한 공간입니다. 향교가 공자를 제한 공간에 모셨다라고 하면은 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네의 스승을 제한 공간에 모셔놓았습니다. 서원에 오시면은 보통 제한 공간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강학 공간만 우리에게 개방이 되어서 둘러볼 곳이 사실은 별로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서원을 들어서면서 곧바로 있는데 여기 도남서원 같은 경우에는 휴식 공간이 도남서원을 들어서기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한 공간하고 강학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입문 뒤쪽으로 보이는 것이 강학 공간이고요. 강학 공간 뒤편으로 보이는 것이 제한 공간입니다. 서원의 기본 틀은 주자가 만든 주자 가래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강학 공간이 앞쪽에 배치가 되고 제한 공간이 뒤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제한 공간이 강학 공간보다 지대가 좀 높고요. 방향으로는 제한 공간이 강학 공간 오른쪽, 즉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 틀이고요. 우리네 선현들 같은 경우에는 서원에 모셔진 선현들의 사상이나 서원이 만들어진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기본 틀을 지키면서도 기본 틀을 자유롭게 변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도남서원 같은 경우에는 김장생 선생님이 제한 공간에 모셔져 있고요. 김장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진 외란 이후에 성리학의 가치를 재정립하면서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예학으로 극복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예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남서원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남서원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강압공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양쪽에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기숙사였던 거경제, 정의저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강압공간인 양성당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양성당은 형식적인 강압공간이고 실질적인 강압공간인 응도당은 화면 왼쪽에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성당은 김장생 선생님이 머무르던 공간인데요. 양성당이 지금의 강압공간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1631년에 김장생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원이 건립되었는데, 서원이 건립될 당시에는 여기가 아닌 여기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로 인한 침수가 생기면서 1880년에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도남서원에 있었던 강압공간이 먼저 이쪽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양성당이 먼저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성당이 이 위치에 있고요. 응도당은 나중에 옮겨지게 되는데, 그 응도당이 화면 왼쪽에 보이는 너무나도 멋진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응도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의 서원 중 가장 멋진 건축 구조를 갖고 있는 응도당입니다. 그리고 응도당을 보시면은 밑에 기단하고 대청마루하고 떠 있거든요. 공간이. 이는 그 김장산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던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헐헐 하늘을 날아가듯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학문의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응도당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s without water along the sun-soaked road. We crossed over borders to get where we are, and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 did it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Nights without sleeping 'cause you fear the night, and days without eating 'cause it ain't enough for two, and it's all for you. 실질적인 강압 공간인 응도당에서 잠시 머물렀었고요. 이번에는 제한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남서원의 제한 공간인 숭례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숭례사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아마도 김장생 선생님이 예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숭례사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담장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궁궐에서나 볼 수 있는 꽃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의 서원 중에서 유일하게 꽃담장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담장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두 줄로 되어 있고 두 줄 사이에 글씨 같은 게 적혀져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글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한자는 지부해함, 그리고 가운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방문양내, 그 다음 왼쪽 담장에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서일학풍입니다. 지부해암 같은 경우에는 뭐 땅을 짊어지고 바다의 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편견 없이 학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방문양례 같은 경우에는 지식은 넓히고 행동은 예로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한 김장생 선생님이 예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런 글씨를 새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일 하품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햇살과 온화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온화한 미소로 대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숭령사에 오시면은 사당의 건물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화면 오른쪽으로는 큰 소나무, 그리고 소나무 밑에 배롱나무가 피어 있고요. 화면 왼쪽에도 빨간 배롱나무가 피어 있어서 한여름 지금처럼 뜨거운 계절에 오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남서원을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공간이 강압공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여행지로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옛 선현들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남서원 여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여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